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모닝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함께 해주실 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새해 첫날 모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덕진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항상 새해가 되면 저희가 네. 또 증시에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바로 CES 2024입니다. 네. 사실 올해는 또 코로나19 이후에 또 몇 년 만에 굉장히 완전한 모습으로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커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CES라고 하는 행사 원래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기대를 끄는 행사죠. 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좀 엄청 큰 규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되고요. 총 3,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2,500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확실히 1,000개 이상 늘어났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최대 규모의 장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 또 통신사의 퀄컴, 소니, 인텔, 존디어 등 이 포춘 500개 기업에 속한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요. 네. 지난해 CES도 상당히 큰 공간에서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또 전시장이 10% 정도 더 넓어져서 20만 제곱미터가 전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라스베가스 거의 뭐 전체가 이제 전시장이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연사들이나 기업들이 좀 출연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좀 많은 곳들이 나올 것 같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3만 명 이상의 글로벌 관람객이 행사를 찾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좀 반쪽짜리 행사다 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또 완전체로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CES를 운영하는 운영사도 100주년이 됐다고요. 네, 벌써? 맞습니다. 이제 CTA라고 불리는데 네. 전미 기술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이 올해가 됐고요. 이 CES라는 행사 자체도 그만큼 상당히 오래된 행사예요. 이제 실제로 196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50년 이상 되면서 정말 많은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이 CES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전기기가 원래 이게 좀 중심이었던 쇼였습니다. 네. 이제 67년도부터 94년까지는 뉴욕에서 진행이 됐고 95년도부터는 라스베가스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CES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변곡점이 한 201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이게 원래 가전쇼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CES라는 걸 이렇게 CES라고 안 부르고 네. 뭐 국제 가전쇼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많이 불렀어요. 네네. 근데 2010년 이후에 이 CES를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우리가 가전박람회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CES라고 불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그 이후로부터 다양한 IT 기술이 이제 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ICT 융합 기술의 전시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것을 운영하는 이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CTA가 100주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협회도 원래는 이름이 CEA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전협회였는데 네. 이게 이제 CTA로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그만큼이나 확실히 이 기술 전반에 대한 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CE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연초에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3대 뭐 IT 쇼, 가전 쇼 이렇게 부를 때 이제 독일에 있는 IFA,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의 MWC, 그 다음에 그렇죠. 미국의 CES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연초에 일어나는 CES다 보니까 좀 관심이 몰리게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 10년간은 뭐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처럼 단순한 작은 가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모빌리티 전반 그리고 또 도시, 우주까지 우리의 전 세계적인 어떤 미래 그리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쇼로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CES가 매년 또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올해 또 이런 가전이라든지 이런 IT 쪽에 방향성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작년이 돼버렸죠. 2023년에가 Be in It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냥 이제 이 기술 안에 들어와서 협력을 하면서 풀어내자. 그래서 약간 불안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걸 좀 해결하는 쪽에 기술이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식량 안보라든지 네.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많았는데 올해의 슬로건은 All On 혹은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양한 산업이 다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 기술들이 하나하나 따로 있었으면 그렇죠. 이 기술들을 이제 관통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움직인다는 건데요. 그럼 그것을 엮어주는 기술이 뭐냐?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CES 때도 좀 비슷한 컨셉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IoT,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센서들이 연결돼서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와도였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한 6, 7년 지나고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센서들이 연결돼서 생기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할 때에 이제 중요시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의 키워드가 좀 어떻게 보면 AI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CES를 주최하는 CTA의 주최사가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에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얘기하는 게 올해의 이제 2024년 CES의 키워드가 AI 그리고 네. 한국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많이 이번에 또 참여해요. 네. 계속 많이 늘어났지만 올해는 500개 회사 이상이 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따가도 좀 얘기 드릴 거지만 우리나라가 이 CES에서 주는 혁신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최고 혁신상을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어떠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CES를 운영하는 CTA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변화들이 좀 있는 뭐 자동차, 인프라, 의료, 환경, 농업 등 모든 것들을 AI로 연결하는 형태의 변화들을 이번에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 IT에 대한 위상을 이런 CES 같은 행사에서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는 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0년, 1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CES 하면은 이제 삼성, LG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실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면 그쵸. 그때는 디스플레이 전쟁,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3D TV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HD TV 이런 거 나올 때 어떤 걸 크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가 거의 CES의 핵심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10여 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나가는 가장 큰 이유, 뭐 CES 하면 우리가 이런 미디어에서 많이 보이니까 와 이게 뭔가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어떤 전시회구나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의 네. 근본은 원래 B2B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뭘 하냐면 미팅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미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계속 이 현장에서 한 회사당 평균 한 29개 정도의 계속 미팅을 하거든요. 그 짧은 한 3일, 4일 동안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 세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의 기술들을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눈도장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특히나 국내 스타트업들도 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미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좀 많이 모이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부스를 차리지 않는 그런 국내외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마도 이제 CES를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아니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분들 서울에서도 계속 보기 어려운 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저분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대기업의 총수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은 현대차의 이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뭐 모빌리티 트렌드 살펴보러 가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 또 최태원 SK 회장도 이제 좀 현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이제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의 실장도 이제 가고 또 구자훈 LS그룹 회장이라든지 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참여를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엔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등등등.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쇼를 보러 갔다가 유명인들 거기서 다 만나네라고 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쇼가 이 CES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도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AI의 2024년을 보면 이제 상용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DX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근데 이제 AX의 시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도 2024년이 생성형 AI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보여줄 다양한 기술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산업, 예를 들면 가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중형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AI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다 이런 인공지능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좀 포인트를 보여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있었던 어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가전들이 네. 어떻게 AI랑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초연결에 대한 것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푸드테크라고 하는 이제 음식과 관련된 쪽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제 냉장고 안에 어떠한 음식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가 촬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AI가 추천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또 LG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기기를 하나 내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일종의 가사용 로봇 도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작고 귀엽게 생긴 녀석으로 이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스마트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저기 좀 나오네요. 저렇게 좀 귀엽게 생긴 녀석이 네.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집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랑 대화를 하거나 뭐 어른과 대화를 하면서 이 결국엔 저 에이전트가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로봇 청소기한테 좀 청소 좀 시켜줄래라고 이제 이 로봇한테 얘기를 하면, 네. 이 로봇이 이제 로봇 청소기를 또 실행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이 연결되는 비전은 많은 대기업들이 한 3, 4년 전에도 CES에서 좀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과 좀 다르게 이번에 또 LG에서는 어떤 형태를 보여줄 것인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삼성에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삼성, LG가 역시 제일 포인트 중에 좀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과 LG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또 SK 측에서도 굉장히 지난해에 이어서 네. 큰 부스를 차린다고 들었어요. 네, SK가 작년부터 이제 이 CES에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SK가 원래 별도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부스를 따로 차렸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된 게 범 SK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거기에 있는 모든 곳들이 한 부스에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7개사, 그러니까 SK 뭐 이제 주식회사, 또 SK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텔레콤, 플랜트, CS, SKC, 뭐 ENS 등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서 넷제로라고 하는 이제 ESG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등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통합 기술이나 스토리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CES라는 게 실제로 신기술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메시지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CES에서도 SK가 어떠한 흐름과 청사진을 보여줄 것인지 만사님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AI를 활용해서 뭐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자막을 생성한다든지 영상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뭐 네. 이러한 좀 IT 기술들도 일부 좀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SK 부스도 기대가 좀 되고요. 이제는 뭐 사실 인공지능이 가전뿐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에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최근에 또 부상하는 게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CES 현장을 가는 요즘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빌리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직접 보면 확실히 이게 느낌이 오는 게 큰 기구들이잖아요. 이거를 모빌리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존 디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농기구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자율주행하는 트랙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 되게 압도당하는 이유가 바퀴 사이즈가 사람 키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또 카메라를 갖고 막 농약을 자동으로 뿌리면서 막 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우,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뭐 비행기, 뭐 아니면 자동으로 나는 드론, 막 이런 사람이 탄 유인 드론, 이런 것들의 좀 샘플이지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CES에 모빌리티 기업이 300여 곳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CES의 C가 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동안 나올 정도로 정말 네.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또 많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뭐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제로원, 포티투닷 등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 요게 좀 포인트를 주고 이것이 어떤 식의 그림이 보여줄 것이냐라는 관점.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로 5년 만에 좀 제대로 부스를 차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제 어떠한 사람이 탔을 때 하나의 그 기기가 돌아다니면서 뭔가의 컨셉이 바뀌는 이런 형태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슈퍼널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신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는 도심에서 올라가는 유인 드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좀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CES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조연설에 누가 오는지 이거에 네. 따라서 또 한 해의 반영성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번 기조연설은 누가 좀 담당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없었던 또 산업이 생기게 되면 확실히 이슈가 되거든요. 그쵸? 올해 화장품 회사에서 기조연설을 처음으로 합니다. 아, 지금까지 네. 중에서. 바로 이제 로레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로레알의 리콜라 이에로니무스 CEO가 기조연설자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뷰티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한 2016년부터 계속 기술적인 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오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오프라인과 가상 세계를 융합한 지속 가능한 뷰티테크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이 좋아서 소위 뭐 뽀샤시 혹은 정말 내 얼굴이 아닌 것처럼 여러 가지의 뭐 필터를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내 얼굴은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현실의 얼굴과 가상의 얼굴이 얼마나 일치되면서 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현실에 있는 내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네. 라는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좀 비전과 스토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2016년도 계속 그 화장품 업계에서의 좀 포인트를 보면 나만의 맞춤 화장품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인공지능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볼 것으로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기조연설을 하는 데가 흥미롭게도 또 HD 현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장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D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이 이번에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현대에 있는 첨단 기술이 또 건설 기계에 어떤 식으로 AI가 도입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인텔과 퀄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최근에 오픈 AI가 나오기 전에는 가장 주목받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텔과 퀄컴이 어떤 식의 기조연설과 새로운 제품을 낼지 이것도 좀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업계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 최고역 신상수를 받는 수가 미국을 네.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미 뭐 수상이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보통 이 CES를 하기 전에 네. 혁신상과 최고혁신상을 수상을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을 보고 검증한다기보다는 네. 컨셉이나 서류를 보고 통과를 시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제별로 우리나라 것들이 잘 나왔다. 그래서 최고혁신상은 전체 36개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3개니까 이제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 또 스타트업이 8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CES에서 상당히 또 주목받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최고 혁신상을 받으면요.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부스를 별도로 차려줘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딱 가게 되면은 최고 혁신상 부스부터 돌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수천 개의 회사 중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 때문에 네. 그 관점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또 CES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는 가운데 스타트업들도 많이 약진을 한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CES 2024 그럼 저희들은 내용을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마침 또 소장님이 이번에 직접 가신다고요? 네, 그 실제 행사도 있지만 저는 이제 미디어 컨퍼런스랑 같이 다 보기 위해서 네. 5일날 출국을 하는데요. 제가 한 주는 쉬었다가 갔다 와서 또 즐겁게 여러분들께 또 이 CES 현장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는 CES 2024와 관련된 내용들 소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이 CES 2024에 대해서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올해 첫 거래일입니다. 지금 개장식 때문에 1시간 수년돼서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일각의 증권사를 통해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한 해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포트폴리오 짜실 때 이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